안녕하십니까. 하우투 ETF 초상증권의 박상준 이사입니다. 오늘은 ETF 얘기보다는 나이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컨텐츠도 사실은 저희가 수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올라가는 편인데 이번 주는 좀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21일 날 장 끝나고 나이키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는 22일 새벽 정도가 되게 화요일 새벽 정도가 되겠는데요. 시장의 우려 사항들도 좀 있고 주가도 과도하게 꺾인 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 발표 전에 나이키의 지금 우려 사항은 뭔지 점검을 좀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다음에 나이키에 대해서도 내친 김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나이키의 주가 흐름입니다. 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그 과거에 나이키에서 2021 년도에 신장 사태가 발생을 했죠. 중국 신장에 인제 중국 뭐 반 중미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그 당시에 터지면서 중국 쪽 신장에서 인제 그 노동 착취라든지 요런 것 때문에 '그쪽에서 나온 면화를 쓰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인제 그 글로벌 기업들이 점점 발표하게 되면서 불매 운동 같은 것들이 좀 퍼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이키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요런 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조정을 좀 받았고 굉장히 부진한 시간을 보냈었는데 초록색으로 과도하게 양봉이 뜬 걸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근데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2021년 6월 25 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주가가 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나이키가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고 주가가 15% 씩 이렇게 오른다? 그런 거는 굉장히 좀 흔하지는 않은 케이스인데 그 당시에 우려가 많이 해소가 되면서 과하게 올랐었다.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기억을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은 30% 넘게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기술주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이제 시장의 우려가 좀 과하게 작용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전망도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요게 인제 나이키의 사업 부문별 비중인데요. 북미 쪽에서 41% 정도의 실적이 나오고 그레이터 차이나 그러니까 대중국이라고 하는데 뭐 대만이라든지 홍콩, 중국 본토 다 섞은 건데요. 요게 한 20%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단일 국가에서 20% 정도니까 사실은 무시 못할 비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중국 시장을 굉장히 나이키한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홀세일 매출 비중이 저희가 인제 그 실제적으로 개인 점주들이 이제 매장을 내 가지고 하는 그런 홀세일 대부분이 이쪽이었죠. 근데 나이키 다이렉트가 35%, 나이키에서 직영점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건데요. 요게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비중이 굉장히 적었었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나이키 다이렉트가 이제 나이키에 미칠 영향은 굉장히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제 나이키의 어떤 그 상품별 매출을 보면은 신발이 66%여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장비 같은 건데 요건 3% 니까 사실은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된다. 근데 인제 어패럴 같은 경우에도 좀 비중이 있으니까 사실은 나이키에 있어서는 신발 판매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이 의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그 실적인데요. 요 블룸버그에서 따온 화면인데 나이키의 실적이 그동안 보면 대부분 서프라이즈였어요. 빨간색으로 네모칸 쳐져 있는 게 월가의 예상치 대비 얼마나 서프라이즈였나라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길게 놓고 봐야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 대부분 서프라이즈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번 실적 발표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많은 어떤 그 기관들이 현재 좀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나이키 실적 안 좋게 나올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이 인제 실제로 발표되고 어떻게 움직일지를 저희가 좀 앞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우려 사항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큰 우려 사항, 공급망 이슈가 괜찮은가? 공급망 이슈가 지금 뭐 사실은 나이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업들한테 주가 하방 압력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주고 있죠. 나이키도 당연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오미크론 전에 이제 그 코로나 터졌을 때 뭐 베트남 공장이라든지 모든 공장들이 셧다운되면서 이제 주가에 많이 영향을 줬었고 실제적으로 실적도 좀 영향을 받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들은 사실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게 인제 지난 분기 실적 발표 중에 CEO 존 도나호의 발언인데 보시면은 이제 지금 주간 신발이라든지 의류 생산이 뭐 대략적으로 80% 정도까지는 올라왔다. 코로나 전에 80% 정도까지는 올라왔다는 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회계연도 2023 년까지는 정상화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 년이면 아직 멀은 거 아니야?"라고 하시는데 요게 사실은 2022년 그러니까 올해 6 월부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회계 연도가 매년 5 월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나이키는 2022 년도 2 분기의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할 거는 나이키의 2022년 3 분기 실적입니다. 그래서 회계 연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감안해 둬야 되고요. 그래서 올해 6 월부터는 정상화될 것이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나오는 뉴스인데 오미크론이 이미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늦게 퍼지고 있고 중국도 지금 막 퍼지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좀 겪었죠.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오미크론이 확산이 됐는데 공장을 그래도 가동을 하고 있다. 사실은 요거는 저희가 좀 우리나라의 예를 보면서 왜냐하면 인제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뭐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들어도 체감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한국의 예를 봤을 때 지금 오미크론이 엄청나게 퍼지고 있지만 공장이라든지 어떤 그 회사라든지 셧다운의 예는 없다라는 것을 좀 봤을 때 인제 베트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오미크론이 터졌을 때 이제 공장이 과거처럼 셧다운될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저희가 여기에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 캐파 지금 80% 나오는 거는 '더 떨어질 우려보다는 앞으로 올라갈 확률이 더 많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공급망 이슈를 더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인제 그 공급망 그 오미크론이 중국에서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인제 중국에서도 과연 요것을 잘 버텨낼 것이냐 요거에 대한 우려가 다들 많이 존재를 하는 상황인데 사실 중국의 뭐 어떤 정책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예상을 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인제 과거처럼 그렇게 전면적으로 봉쇄를 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우려를 하는 이유가 심천이라든지 상해 지금 다 셧다운을 막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거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이제 동계 올림픽이 있으면서 좀 이제 제로 코비드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한 것도 있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 과거의 우한 사태 이후에 이 코로나를 완전히 뭐 박멸 그들의 인제 이야기에 따르면 박멸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국 정부의 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좀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인제 아무래도 우리나라처럼 다른 나라처럼 이제 쫙 풀기는 쪼끔은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도 과거처럼 완전 봉쇄를 하긴 힘들다. 왜냐하면 오미크론 자체가 그 과거의 델타 바이러스라든지 그전에 인제 오리지널 코로나보다는 좀 약한 것이 사실이고 독감 수준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떤 생산이라든지 경제를 생각했을 때 과거처럼 그렇게 강하게 나가기는 힘들다. 물론 우려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게 좀 과도한 우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뭐 뉴스 기사를 보시면 나이키가 과거에 중국에서 신발 제조를 많이 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은 50% 이상의 신발을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뭐 당연히 이제 이거는 공장에서 노동 집약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싼 노동력이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2000 년대 초반 그 정도까지는 노동력이 굉장히 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GDP도 올라오고 하면서 중국의 노동력이 지금 굉장히 뭐 과거 대비 싸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 노동력이 저렴한 국가로 옮기고 있는 상황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키도 이미 50% 이상의 신발을 베트남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고 있는 나이키의 공급 이슈로 인한 물론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우크라이나 사태도 터지고 중국이 봉쇄를 전면적으로 시작한다고 하면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이슈는 다시 터질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과도한 우려가 있고 그리고 나이키 자체적으로만 본다고 했을 때 신발 제조는 중국보다는 이미 베트남에서 많이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은 그렇게까지 과하게 인제 락다운을 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려 사항 '중국 괜찮은가?' 이제 중국의 불매 운동 관련돼서 인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이런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뭐 "불매 운동에 제동 걸렸다 나이키." 뭐 실제적으로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이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CEO도 교체되기도 하고 했는데요. 근데 요게 과연 일시적인 건지 영구적인 건지 우리가 판단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인제 미국 주식을 좀 오래 해 보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과거에 중국 내에서 맥도날드가 유통기간이 지난 고기가 유통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제 사람들이 "이제 안 먹는 거 아니냐. 당연히 이런 사태가 터졌는데." 그렇지만 지금 보십시오. 맥도날드 중국에서 건재합니다. 그때 인제 다 사과를 하고 시스템을 다 바꾸면서 고기도 다 교체가 됐거든요. 이러한 어찌 보면은 굉장히 큰 이슈일 것 같지만 단기적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럼 제가 왜 '나이키의 불매 운동은 장기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실 실제적으로 중국 매출이 굉장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키 실적이 좋게 나온 적들이 나왔고요. 2021년 4 월에 그게 터졌는데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로 계속 실적은 괜찮게 나왔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이 신발이 한정판 신발인데 뭐 굉장히 요즘 잘 나가는 래퍼죠. 트래비스 스캇이랑 뭐 일본의 유명한 브랜드 프라그먼트랑 나이키랑 셋이 3자 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요게 인제 뭐 쪼금 말씀드리면 협업이 하나 둘 더 붙을수록 가격은 더 많이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 리셀가가 300만 원 정도까지도 올라갔었죠. 근데 이게 지금 요거는 작년 3 분기 정도의 뉴스인데 요게 중국 내에서 불매를 한다고 막 있었던 와중에도 리셀가가 1,800만 원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국가별로 조금 다르기는 하거든요, 이 리셀가라는 것이. 근데 한국에서는 최고가가 300만 원까지 올랐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왜 1,800만 원까지 올랐냐? 결국에는 그 당시에 무슨 뭐 불매 운동하고 어떻게 하면서 해외에서라든지 구할 수 있는 루트가 끊겼었다라는 걸 저희가 여기서 볼 수 있고요. 근데도 1,800만 원까지 올랐다는 것은 수요가 엄청나게 올랐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매 운동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 수요는 꾸준히 있다라는 걸 요걸로도 좀 가늠해 볼 수도 있고 제가 여기에 넣지는 않았는데 다른 뉴스 중에서는 그 당시에 나이키 세일한다고 하니까 뭐 1분 만에 완전 품절되고 뭐 요런 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불매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게 역사적으로도 좀 살펴볼 필요도 있는데 사실 중국하고 나이키 뭐 미국 나이키하고는 뭐 그렇게까지 역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노이즈 아닌가. 단기적인 영향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그렇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나이키가 그냥 뭐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유화 제스처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인제 2 분기 실적 발표 때 CFO인 맷 프렌드라는 친구가 인제 이야기했던 건데 중국 우려에 대해서 당연히 인제 많은 질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애널리스트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 중에 제가 인제 발췌를 해 왔는데요. 중국 소비자를 인제 다시 북돋우기 위해서 몇 가지 이벤트를 좀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 얘네가 하고 있는 것은 중국 여자 농구 선수예요. 양슈위라고. 이분하고 조던 브랜드랑 계약을 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앞으로 조던을 신고 이제 뛸 예정이고요. 제가 인제 뭐 개인적인 루트를 통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좀 중국의 친구들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 친구가 요새 굉장히 떠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나이키랑 아시아의 여자 그러니까 운동선수 중에 여자 운동선수랑은 처음으로 이런 계약을 맺은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선수는 최근에 굉장히 떠오르고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인기가 오르고 있다 보니까 중국 대형 기업 대부분의 이제 광고 러브콜을 좀 받는 상황인데 그중에 나이키를 선택을 했다. 요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또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면 요게 인제 그 중국에서 사실 나이키가 신발을 제작한 지가 40 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40년 전에 나이키가 처음 만든 신발이 바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신발이에요.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 신발인데 원 라인이라고 해서 나이키 옆에 보시면 하얀색으로 한 줄이 가 있죠요. 그걸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요게 처음으로 나이키 중국 시장에서 만든 신발이에요. 근데 요거를 스토리텔링을 해 가지고 인제 4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공장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신발들을 출시해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요런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들을 제가 검색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신발들인데 그 중국에서 나이키가 나이커거든요. 그래서 뒤에 인제 뒤축을 보면은 나이커라고 중국말로도 써 있고 대부분의 신발에 요 하얀색 보시면 이제 중간에 하얀색 줄이 가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나이키는 처음 중국에서 40년 전에 신발을 만들었고 여전히 건재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40년 만에 이런 신발들을 만든다.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또 굉장히 어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수요의 문제가 아니다. 공급의 부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의 이 우려 사항들이 장기적으로 주가를 억누르긴 좀 힘들어 보인다. 그 공급망 이슈는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겪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 중국에 대한 우려 사항도 사실은 오히려 공급의 문제이지 수요의 문제나 반감의 문제는 아니다. 저는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실적이 과연 실제적인 숫자가 굉장히 떨어졌을지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면은 주가가, 왜냐하면 요즘 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인제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면 반등을 크게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그리고 인제 그 단기적인 플레이는 저는 뭐 사실 권하지는 않는 편이고요. 인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 지금 주가가 30% 쪼금 올라와서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요 정도 하락하에 있는 상황에서 쪼금씩 분할 매수하기도 괜찮다. 그리고 만약에 인제 그 실적 발표 전에 분할 매수를 더 했고, 근데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오르면 좋은 거고요. 근데 떨어진다고 해도 더 이제 주가 매수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나이키를 한번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이게 점검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뒷부분부터는 나이키에 대해서 제가 왜 나이키를 장기적으로 좋은 기업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니커 헤드라고 하죠. 인제 그 나이키에서 시작된 분해인데 요게 운동화를 수집하는 수집가입니다. 그래서 이거 시사상식 사전에서 따온 건데, 이 한정판 스니커를 사기 위해서 뭐 매장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건 기본이고요. 뭐 인제 리셀로 웃돈을 주고서라도 사는 열정적이다. 뭐 이렇게 해서 요 스니커 헤드라고 해요. 그래서 인제 그 수집가들인데 뭐 집 한쪽에 벽에 진열대를 만들어서 미술품처럼 전시하기도 하고, 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니커 헤드의 등장이 1980 년대 중반인데 나이키가 에어 조던 시리즈를 내놓으면서부터이다.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이키에서 시작된 문화예요. 그러니까 나이키에서 요 아예 시장 자체를 만들어 버렸고, 이게 80 년대에 시작됐지만 최근 들어서 급하게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니커 헤드들은 무엇인가? 그래서 요거는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뭐 10대 후반, 뭐 그리고 남자가 98%고, 뭐 이제 신발은 20 개씩 갖고 있고 평균적으로 뭐 인제 뭐 파냐 안 파냐 뭐 요런 것들 인제 재밌는 서베이인데, 요거를 보시면 2014 년도에 조사한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10 대였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30대 40 대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가처분 소득이라든지 이런 게 더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더 커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뭐 98%가 남자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도 스니커 헤드로서 신발을 모으고 있고, 우리가 아는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다.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오른쪽에 판매, "언제 파냐?" 뭐 인제 그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파냐?"라고 물어봤을 때 "절대 팔지 않는다." 33% 잖아요. 요 25%는 전략적으로 판다고 해요.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다른 신발을 사기 위한 전략이다.' 요렇게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니커 헤드는 요런 거죠. 집 벽에 쫙 걸어 놓고 뭐 신발 이렇게 장식해 놓고 이렇게 멋있게 사진도 찍고 뭐 요런 건데, 현실판 스니커 헤드는 좀 요런 거 아닌가. 집 구석에 넣어 놨는데 결국에는 감상 못 하고 다 창고에 좀 해서 빼기도 좀 힘든 상황이다. 뭐 요거는 좀 우스갯소리로 제가 한번 넣어 봤고요. 요 시장이 어떻게 확대됐느냐. 이제 위에서 봤듯이 스니커헤드 문화가 1980 년대에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시장이 지금에 와서 갑자기 커졌냐라는 것은, 이게 좀 지켜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요 스니커헤드들이 며칠 밤을 요런 식으로 줄을 서 가지고 막 캠핑해서 샀어요. 진정한 매니아의 시장이죠. 왜냐하면 2박 3일 동안 줄을 선다는 거는 매니아가 아니면 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요 참고로 요런 캠핑 문화가 화두가 된 것이 요 밑에 있는 신발, 요 검은색 신발 있죠. 요게 인제 NYC 피존이라는 신발인데, 요게 처음에 막 나오면서 뉴욕에 줄을 너무 서고 사람이 몰리니까 막 경찰까지 출동해서 다 해산시키고 막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 신발 같은 경우는 현재는 5천만 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런 문화들이 코로나 이후에 양상이 확 바뀌었다는 것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요 시장이 어떻게 확대가 시작이 됐냐. 온라인 판매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이키의 실적 봤지만 지금 35% 정도가 나이키 다이렉트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인제 대부분이 온라인이거든요. 근데 요게
사실 소매 판매 업체들은 대부분 직접 판매를 원해요. 왜냐하면 마진이 더 높으니까. 마진 높이는 게 관건이지 않습니까? 요거는 사실 2018 년도에 나이키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온라인 줄서기라는 건데, 인스타그램에 그러니까 직접 줄을 서지 않고 온라인으로 해시태그를 하고 광고를 해 주면서 온라인으로 줄을 서면은 거기에 추첨을 통해서 인제 그 이런 한정판 신발들은 사게 해 주는 거였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한국이 온라인이 굉장히 강국이다 보니까, 인제 인터넷 강국이다 보니까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도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온라인 인스타그램으로 줄서기도 한국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세계로 퍼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만 그 당시에는 성공적으로 자리는 잡았어요. 근데 인제 굉장히 일부 매니아층에 좀 국한이 되어 있었고요. 근데 사실 요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양상이 바뀝니다. 코로나가 터진 후에 오프라인 캠핑 자체가 안 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나이키 앱은 2000 애플 어플리케이션은 2015 년도에 론칭을 했는데요. 요 스니커즈 SNKR이라는 앱 속의 앱을 만들면서 온라인 드로우 방식으로 한정판 발매를 완전히 전면적으로 바꾸게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서 온라인 시장이 형성을 하고 싶었는데 그 뭐 핑계가 없었고 조금 잘 안 되고 있던 와중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완전히 시장이 바뀌었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리셀 시장이 굉장히 확산되기 시작을 했어요. 요게 인제 전 세계 최대 리셀 플랫폼인 스탁엑스라고 하는데 곧 IPO도 준비한다고 합니다. 2-3년 전에는 기업 가치가 1조 원이어 가지고 유니콘 됐다고 굉장히 뉴스가 크게 나왔었는데, 현재는 기업 가치가 4조 원 이상의 호가를 하면서 IPO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서 올해 아마 IPO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모건 스탠리랑 골드만삭스에 이미 다 어프로치를 했다고 하니까 올해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오프라인으로 인제 리셀 그러니까 1대1로 만나서 매매를 하는 게 뭐 주였다고 하면은, 지금은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굉장히 시장이 급속도로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리셀러들이 대거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매니아는 아니지만 신발을 팔면서 인제 그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사실은 뭐 그래서 인제 이런 부작용도 있죠. 요 좀비런이다 해 가지고 최근에 막 역주행도 하고 막 크게 문제가 됐었던, 뭐 누가 다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그럴 뻔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일부 진정한 이제 스니커 헤드들은 좀 불평을 하는 것들이 사실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ETF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인기가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좋은 ETF가 나온 것에 더해서 LP라고 하는 유동성 공급자들이 있기 때문에 ETF의 호가가 안정적으로 제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리셀러들이 신발의 가격을 올리는 것도 있지만, 이런 리셀러들이 있고 시장이 커짐으로써 해서 나이키 같은 회사들이 한정판을 지속적으로 출시를 한다. 한마디로 시장의 다양성이 좀 넓어졌다, 요렇게 좀 보기 때문에 좀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리셀 시장을 좀 더 살펴보면은, 이게 인제 그 2020년 기준으로 가장 많이 팔린 브랜드예요, 리셀 쪽에서. 보면은 나이키입니다. 프리미엄도 나이키가 가장 많이 붙어요. 그래서 리셀 시장의 규모가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보면은 2조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2025 년까지 6조 원 정도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지금 제가 발췌해 온 사진은 2019년 기준이어서 좀 오래되긴 하는데, 요거는 리셀 쪽에서 상위, 전체 통틀어서 상위 탑 5, 이제 가장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인데, 나이키가 스니커헤드 문화를 만들었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제 시장을 좀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요 5개 신발 다 나이키예요. 그래서 사실 나이키 신발이 가장 비싸게 팔리고 프리미엄이 붙고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결론적으로 이 리셀 시장이 어떻게 커졌냐. 의류 회사들이 온라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트렌드를 준비 중이고 계속 노력하고 있었는데, 전환이 잘 안 되고 있었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전환이 확 됐다. 그리고 리셀러들이 대거 시장에 유입되고 플랫폼이 형성되면서 시장이 확 커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아니 그럼 뭐 리셀이랑 나이키랑 뭔 상관이야. 나이키는 어차피 정가로 판매하는데, 요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리셀 시장의 인제 프리미엄이 나이키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당연히 주지는 않죠.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줍니다. 그럼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인제 나이키의 강점, 요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독보적인 브랜드 가치, 요게 인제 첫 번째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리셀의 프리미엄이 이제 나이키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지만 브랜드 가치는 지속적으로 입증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의류 브랜드 조사인데 10년 연속으로 나이키가 1 위를 차지했습니다. 심지어는 구찌, 루이비통, 샤넬 다 밑이에요. 나이키가 1 위를 차지했어요. 심지어 명품 같은 것도 인제 나이키한테 안 된다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나이키가 이렇게 브랜드 입지가 높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거, 이게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인데 브랜드가 굉장히 가치 있기 때문에 리셀 가격이 형성되는 것도 있고요. 리셀 가격이 또 높기 때문에 브랜드가 계속 선순환 구조로 올라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나이키의 신발 매출이 독보적으로 1 등이에요. 그래서 2 위인 아디다스랑 차지를 비교를 해 봐도 2배 이상의 격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신발 브랜드에서는 나이키가 뭐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다 보니까 인제 신발 쪽에서는 사실 나이키가 가장 '브랜드가 독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IP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저는 요게 인제 현대 사회 주식들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요게 인제 그 뭐 코르테즈, 여기 톰 행크스가 들고 있는 코르테즈 나이키의 첫 신발이고요. 그다음에 옆으로 가서 파란색이 와플 1974 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흰색 신발이 에어포스 원 1982 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90 년대에 한때 풍미를 했죠 완전히. 그리고 가운데 당연히 아시겠지만 에어 조단, 그리고 오른쪽 끝에 있는 빨간색 신발이 덩크. 요게 러닝화 등의 인제 기능화를 포함하면은 사실은 더 많아요. 근데 인제 제가 대표적인 몇 개 패션화만 좀 가지고 와 있는데 이 모든 모델들 지금 나이키 매장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만든 모델들이 지금까지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새로운 신발들은 계속 추가가 되고 있고, 나이키가 전략적으로 과거에 가지고 있는 이 IP들을 주기적으로 좀 인기를 인위적으로 좀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신발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뭐 길거리에서 많이 보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부터는 알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인식을 하게 되고 밖에 나가면 눈에 엄청 보일 거거든요. 이게 나이키 덩크 모델인데 범고래라는 모델이에요. 뭐 나만 빼고 다 있죠 사실은. 근데 어디서 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매장에서 발매가 되는 게 아닌 한정판이거든요. 근데도 엄청나게 많은 한정판. 그러니까 한정판이라고 하는 게 뭐 만족, 천족 이렇게 딱 한정을 줘야 되는데 이거는 꾸준히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응모로만 해요. 지금도 꾸준히 나와요. 근데도 '응모가 안 된다 나는.'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인기가 많은 모델인데 이게 2019 년도에서 2020 년도 사이에 나이키에서 의도적으로 덩크 모델을 붐업을 시켰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모델들을 찍어냈는데 그게 대부분 품절이 되고 다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인기를 만드는데 그게 먹혀요.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왜 그 당시에 덩크 모델을 했냐면 도쿄 올림픽에서 스케이트보딩이 정식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키 덩크 자체는 농구화인데 덩크 SB라는 모델이 있어요. 같은 건데 여기에 인제 그 앞에 창 혀 뭐 이게 창이 쪼끔 두꺼운 스케이트보드용 신발인데, 이 도쿄 올림픽에 스케이트보딩이 인제 정식 종목 채택되면서 그걸 기념으로 한다고 하면서 나이키 SB 모델을 엄청 찍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콜라보 모델도 찍고 뭐 유명 연예인이랑 콜라보레이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엄청나게 찍어냈는데, 이게 보시면 뭐 이런 겁니다. 요새 계속 잘 나가는 연예인이죠. 뭐 트래비스 스캇이라고 인제 미국에서 유명한 래퍼인데 이 래퍼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신발들을 찍어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잘 나가는 연예인들 협찬을 해 가지고 뭐 대부분 알아서 신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잘 나가는 연예인이나 브랜드랑 지속적으로 콜라보레이션을 해 가지고 한정판을 좀 출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IP를 모델을 꾸준히 돌려가면서 유행을 시켜요. 그리고 발행을 이미 했는데 인기가 없는 모델도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유명 연예인, 유명 브랜드랑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해 가지고 좀 인공호흡을 해서 살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광범위한 IP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보유하고 있는 IP를 끊임없이 재활용을 하면서 매출을 재창출할 수 있다. 요런 그런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능성 제품들이 굉장히 혁신적이에요. 이런 뉴스들 많이 나왔죠. 뭐 러닝화 여자 마라톤 기록 단축. 그래서 뭐 기술 도핑 논란도 재점화되고 막 "이거 신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게 그 판정도 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패션용 신발만 저는 앞에서 봤었는데 기능성 신발이 사실은 주죠. 그래서 더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2017 년에 출시한 베이퍼 플라이라는 신발이 실제로 신수들이 신고 뛰고 나니까 기록이 너무나도 단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회로부터 이제 금지 움직임도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주변에서 뭐 PT나 뭐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웬만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신발 추천해 달라, 뭐 골프화,
뭐 복싱화 이런 거 다 추천해 달라고 하잖아요. 대부분이 나이키예요. 독특하게 거기에서 뭐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신발이 아니면 대부분은 그냥 나이키 신발을 추천해 줍니다. 제일 무난하고 제일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패션화뿐만이 아니라 진짜 기능성 신발 쪽에서도 혁신적인 기능을 보여주면서 제품을 어필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또 플러스 알파로 계속 좋은 건데 인제 신규 시장을 계속 진출을 해요.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나이키 SB 같은 경우에는 2002 년도에 생긴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브랜드인데 이 스케이트보딩에 인제 그 나이키가 신규 진출하던 시기에 나이키가 기존의 강자를 다 꺾었어요. 그 당시에 스케이트보딩 쪽에서는 반스라든지 DC라든지 굉장히 좋은 브랜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꺾고 1 위로 자기가 우뚝 섰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기존의 강자들을 나오자마자 신드롬을 일으켜서 다 꺾었다는 건데 그 당시에 했던 것들이 스케이트보드 유명 팀들 스폰서를 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모델을 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방식이죠. 근데 이 스폰서가 그 당시에는 이거를 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 브랜드들도 없었고 많이 안 하는 추세였었는데 나이키가 그 당시에 스폰서를 하면서 어찌 보면은 스케이트보딩 그냥 길거리에서 타던 친구들이 메이저로 떠오르는 그런 효과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신발 가치도 계속 올라가는 방식이었는데 요 밑에 있는 신발들이 그 당시에 나왔던 첫 모델들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모델이죠. 오른쪽에 그 오렌지 색깔로 되어 있는 모델은 그 데니 서파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스케이트보더랑 만든 첫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건이 아예 없어요. 근데 이 색깔 조합만 나오면 지금은 어떤 신발이든 그냥 품절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 IP도 여기서 좀 얘기가 나오네요, 결국에는. 근데 인제 아이러니한 것은 누구도 실제로 인제 나이키 SB 신발을 신고 스케이트보드를 타진 않아요. 왜냐하면 신발이 너무 비싸니까 스케이트보드를 타면 그 신발 앞등에 구멍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점프 뛰면서 막 신발을 긁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신어도 신발은 그냥 망가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는 신발을 SB를 스케이트보딩 할 때는 타지는 않 쓰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인기는 굉장히 많은 브랜드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규 시장 진출은 현재도 이거는 옛날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재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게 인제 작년에 여성용 댄서 신발이에요. 그래서 인제 그 나이키 에어셋이라고 처음으로 만든 라인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 여성 댄서용 신발로 해 가지고 그 당시에 팅커 헵필드가 만들었는데 이 팅커 헵필드가 나이키 조단 3 부터인가 제작을 했고요. 굉장히 이제 나이키 쪽에서는 뭐 레전더리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분이 함께 실제 댄서들과 함께 인제 협의를 해서 만든 신발이에요. 그래서 유명 댄서들을 스폰서하고 하면서 또 인기몰이를 시작을 당연히 했고요. 그리고 여기 이거는 제가 한국 사이트랑 미국 사이트에서 각각 떠온 홈페이지 화면인데 대부분 아시겠지만 보시면 이미 품절이 되고 있다. 사실 이제 댄서용 신발이라는 게 과거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에어포스 신고 한다든지 그냥 뭐 힙합 문화랑 합쳐지면서 뭐 그런 신발들 본인이 편한 신발들 신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이 시장이 커지니까 이쪽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쪽 사람들이 신을 수 있는 신발을 내놓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럼 또 이쪽 신발이 핫하고 하니까 이제 당연히 신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규 신자 시장을 꾸준히 만들고 있다라는 게 네 번째 강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다섯 번째 강점은 세대를 뛰어넘는 소비입니다. 근데 왜 디즈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좀 디즈니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극장에서 요 디즈니 로고를 보시면 어떠십니까? 저는 약간 좀 뭉클한 면이 있어요. 어렸을 때 저희가 8 시에 아침 디즈니 만화 시간을 기다렸고 일요일마다. 그리고 인제 그 지금까지 소비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꾸준히. 근데 제가 인제 저희가 인제 애가 있고 생기고 하면 결국에는 아이 손잡고 극장 가서 또 디즈니 영화를 보겠죠. 그러면 그 아이는 저처럼 어렸을 때의 기억이 누적돼서 저처럼 한 나이가 들었을 때 또 그런 감정을 가질 거고 그 아이가 또 그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또 극장 가서 데리고 가서 디즈니를 보면서 또 그게 계속 누적이 되겠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선순환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디즈니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세대를 뛰어넘는 소비 시장을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나이키도 생각해 보면 뭐 어렸을 때부터 계속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어질 거고요. 아이 손잡고 저기 백화점이나 매장 가 가지고 애가 인제 축구를 시작했다. 뭐를 시작했다. 뭐를 사줄 거예요? 당연히 대부분 나이키 아니겠습니까? 나이키가 제일 인기가 많으니까. 또 미국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고 한국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 사이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에 국한되지 않는 소비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 선순환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대를 뛰어넘는 소비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죠? 근데 인제 나이에 국한되는 소비도 있을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은 뭐 정장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명품, 뭐 교복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요거는 나이에 딱 그 세대에만 국한되는 소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데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세대를 뛰어넘어서 그 소비가 꾸준히 유지되고 확장이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이키의 강점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오늘 이런 콘텐츠를 준비를 한 것은 지금 나이키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좀 나이키를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서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좀 봐야 된다.' 요런 입장에서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이제 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